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개시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준비 부족 우려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현재 올림픽이 열릴 아이스하키와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등 일부 주요 종목 경기장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준비가 제때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끌게 된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 전북의 우승 주역인 수비수 홍정호를 영입했습니다. 수원 삼성구단은 홍정호를 비롯해 송주훈과 박현빈 등 7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홍정호를 떠나보낸 전북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오른쪽 풀백 김태환과 1년 연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포츠머스에서 뛰던 양민혁이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리그 1위 팀인 코번트리 시티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양민혁의 원소속 구단인 토트넘은 양민혁을 올 시즌 잔여 기간 동안 코번트리에 임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새 사령탑으로 잉글랜드 출신의 41세 젊은 전략가 리엄 로즈니어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2년 여름까지 6년 6개월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LA 레이커스가 나란히 30점을 기록한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뉴올리언스를 111대 103으로 이기고 3연승을 달리며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지켰습니다. 웬반야마가 무릎 부상을 털고 돌아온 샌안토니오는 멤피스에 106대 105 1점차로 패해 2연패를 당했지만 2위는 유지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는 그 2025년 마지막 날에도 또 2026년 새해에도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정 PD와 김 기자 시간으로는 또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시고 스포츠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실 말씀 다 했네요. 네, 2026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지난 그 1월 1일에 저희가 또 스포츠 올해 정말 빡빡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스포츠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꼭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빡빡한 한 해 첫 출발을 취재하기 위해서 김지한 기자가 새해 초부터 진천 선수촌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새벽부터 나갔고요. 아이고. 예,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이 찬 공기를 네. 느끼면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고 예, 조금 전에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지금 방송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또 9월 10월에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죠. 그렇죠.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아주 큰 대회를 앞두고서 오늘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개시식을 또 진행을 했고 또 오후에는 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또 함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많은 대회가 열리는 해에는 선수촌 분위기부터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훈련 개시식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해 이제 준비하는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문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훈련 개시식에 8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훈련 개시식 현장을 처음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선수들이 그만큼 굉장히 뭔가 의지, 뭔가 메달을 따겠다서부터 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목표 의식들까지 상당히 좀 전반적인 선수들의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주요 선수들의 이제 동계올림픽 출전 각오를 이제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동계올림픽이 개막까지 지금 30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네. 또 열띤 분위기에 이제 국가대표 제가 아는 그 한 코치님이 정말 올림픽 분위기가 확 나더라.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올림픽 분위기를 물씬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또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그 미디어데이 행사 있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나왔나요? 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종전까지의 미디어데이라면은 뭐 체육회장, 선수촌장, 선수단장 이런 분들이 맨 앞자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이제 의도에 따라서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제일 주요 자리에 포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자신 있고 유쾌한 분위기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고 선수들도 이 의도에 부합하도록 뭐랄까 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 김길리, 이준서 선수도 남자 계주 금메달이라든가 여자팀 파이팅 이런 문구를 또 남겼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김민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조금 아쉬운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임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또 컬링 믹스 더블에 출전하는 김선영, 정영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이 이 믹스 더블이 가장 늦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메달을 또 신고해 보겠다, 이런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의지가 넘치는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현장에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네. 가장 이제 눈여겨서 또 귀담아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올림픽을 보통 이제 치르기 전에는 선수단 목표를 이제 정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메달 목표, 뭐 금메달 몇 개를 목표로 종합 몇 위에 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밝히는데 네. 오늘 이 이수경 선수단장이 일단 이번 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목표는 금메달 3개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세계 안쪽에서 뭐 이제 쇼트트랙이라든가 다른 종목에서 뭐 메달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하기 마련인데 네. 이수경 단장이 여기서 좀 더 4개, 5개까지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쇼트트랙 외에도 뭐 설상 종목이라든가 다른 종목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5개까지도 좀 내심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장내에서 이제 또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제 좀 뭐랄까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또 그런 어떤 목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 때 선수단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수경 단장이 일단 기대치는 조금 작게 말해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파리 올림픽 때 어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2월 6일에 개막을 하죠.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밀라노 같은 경우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이제 20년 전에 동계올림픽이 또 이탈리아에서 열렸었죠. 토리노에서. 토리노 네. 올림픽이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총 11개 따내면서 와.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서 그런지 좀 그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선수단의 첫 경기, 앞서 말씀드렸던 컬링 믹스 더블 경기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개막은 2월 6일이지만 이틀 전인 2월 4일부터 이 라운드 로빈 예선 경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전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컬링이 한국 선수단의 일정의 포문을 열지만 일단 메달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에서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할 겁니다. 네. 늘 이제 쇼트트랙이 선수단의 사기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라는 거 알려왔잖아요. 맞아요. 2월 7일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2월 7일 새벽에 개회식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서 2월 10일부터 쇼트트랙 경기가 열립니다. 대회 초반부터 거의 이제 폐막 직전까지 쇼트트랙 경기가 쭉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한국 선수단의 이제 메달 레이스와 관련해서 이 쇼트트랙 대표팀이 보여줘야 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미디어 데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의 어떤 의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선수들이 모두 이 계주 종목에서 정말 이 팀워크가 단단해야 하는 이 계주 종목 단체전에서 특히 동반 메달을 노린다 이런 또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제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주 종목에서 마지막 금메달이 나왔던 게 2006년 토리노 대회였습니다. 역시 토리노군요. 예, 그리고서 지금 20년 동안 아직 그 이제 계주 종목에서 은메달 직전 대회 베이징 대회에서 은메달 따내긴 했습니다만은 금메달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서 어떤 이제 세리머니를 좀 뭔가 준비하고 있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혹시 어떤 세리머니 준비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뭔가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이 세리머니를 과연 이번 쇼트트랙 대표팀이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스노보드의 최가훈 선수,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나현 선수와 김민선 선수, 또 여자 컬링 대표팀 이런 이제 다양한 종목에서 지금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이제 가장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쇼트트랙 외에도 또 다른 종목에서의 또 메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메달 가능성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지난 평창 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쇼트트랙 빙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설상 종목에서도 좀 좋은 성적들을 많이 네. 내고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가훈 선수도 있고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부분에 이채훈 선수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썰매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윤성민 선수의 후계자로 이름을 알렸던 정승기 선수가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썰매 종목에서의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피겨 스케이팅 여자 부문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선발이 마무리됐는데 신지아 이혜인 선수의 연기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마지막으로는 차준환 선수의 라스트 댄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겨는 지난 주말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선발전이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녀 싱글 부문에서는 각각 2개의 쿼터가 걸려 있었고요. 남자 대표팀에서는 차준환 선수와 김연겸 선수가 그렇죠. 또 여자 싱글에서는 신지아 선수와 이혜인 선수가 나란히 대표팀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댄스 부문에서 임혜나 권예조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출전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이 남녀 싱글에서 이제 쿼터를 따낸 선수들의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죠.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3회 연속 올림픽에 도전하긴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뭐 부상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부치가 맞지 않아서 이번 그렇죠. 선발전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이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차 선발전에서 3위였다가 이제 역전극을 통해서 쿼터를 따냈죠. 네. 사실 또 이혜인 선수는 또 개인적인 또 부침이 또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내고서 이번에 이 밀라노행 확정을 지었고요. 김연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전에서 시작을 해서 예선전을 거쳤다가 다시 선발전을 뚫고서 이번에 이제 밀라노행 티켓을 따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과연 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또 어떤 모습 이 선수들이 보여줄지 아주 또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에는 팀 이벤트 이게 단체전인 것 같은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단체전 올림픽 팀 이벤트에 출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평창 때 이후로 8년 만에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 팀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남녀 싱글 그리고 페어, 아이스댄스 총 4종목에서 한 팀씩 나와서 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각 선수들이 그냥 본인의 종목에서 개인전처럼 경기를 치르고 랭킹 포인트를 합산해서 합산 성적으로 겨루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 안타까운 게 페어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이벤트가 의미가 있는 것이 개인전 전에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전을 앞두고 또 빙지를 점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2026년 새해 스포츠 일정 중에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다. 이건 이제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며칠 후면은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네, 내일 모레입니다. 네. 9일에 이제 사이판으로 출국을 해서 21일까지 1차 전지 훈련을 소화하고요. 네. 그리고서 각 소속 팀으로 돌아가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를 했다가
다음 달 14일에 다시 모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시 모여서 2차 전지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제 3월 초에 다시 이제 일본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공식 평가전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이 1차 이 전지 훈련에서는 사실 이 KBO 리그 소속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김혜성 선수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 트리플 A 팀과 계약을 한 마무리 투수죠. 고우석 선수가 WBC 대표팀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 뭐 작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 해외파 선수들의 또 이런 이 가세가 또 팀에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우석 선수랑 김혜성 선수는 WBC 출전이 확정된 건가요? 네, 아마 소속팀에서의 허락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이정우, 김하성 그리고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 사이판 캠프가 사실상 조금 웜업 그리고 선수들 간의 어떤 그 호흡을 맞추는 1차적인 캠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선수들이 1차 캠프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지금 방한을 해 있거든요. 포지 그리고 이제 CEO까지 예, 와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캠프 합류가 불발된 상황이기도 해서 아마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시범 경기를 뛰다가 본 경기 직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제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소속팀 내에서 입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송성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하는 신인의 위치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소속팀의 최종 승인이 어떻게 떨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기사를 보는데 그 서울을 찾은 자이언츠 남자들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네. 롯데가 서울에 간 게 왔나? 무슨 기사거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맞습니다. MLB 선수들이 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남대문 시장도 찾고 예. 아하. 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갔더라고요. 네. 네. 자, 지난주에 일본 대표팀이 8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해서 관심을 모았던 이마이 선수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선수가 3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뒀던 우완 투수입니다. 이제 한국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자원인 이마이 다스야 선수가 어제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계약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입단식에서 이제 관련한 이 WBC 출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불참 이후로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든 걸로는 뭐 미국 진출 첫 해이기 때문에 뭐 가족 문제도 있고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번 WBC에는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종합적인 그런 이제 배경들을 이제 보면 이마이 선수가 이번 이 계약과 관련해서 좀 본인이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는 사실 계약 수준을 못 맞췄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저리그에 최대한 잘 적응하고서 이번 시즌을 이제 첫 시즌을 데뷔 시즌을 잘 치르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이 WBC보다는 이 메이저리그 적응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일본 대표팀의 전력이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C조에서는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뭐 일단은 이마이 선수의 이제 불참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일본전과 관련해서 또 단단히 또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전력이 약화되는 건 또 아니군요. 네. 워낙 다양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V리그 소식 등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경기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 네. 여자부 경기가 먼저 끝났습니다. 김천 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 여자부 1, 2위 간의 빅매치가 치러졌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도로공사가 3대 0으로 와. 완승을 거뒀습니다. 좀 박빙의 승부가 사실은 좀 점쳐졌는데 네. 오늘은 이제 도로공사의 이 삼각편대가 골고루 득점을 이제 공격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완승을 거뒀고요. 남자부 경기 현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맞대결을 치르고 있는데요.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KB손해보험이 2대 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대결 1, 2위 맞대결인데 승점 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거 굉장히 재밌겠는데 싶었는데 의외로 만약에 예, 1위 팀이 또 싱겁게 이겼네요. 오늘 현대건설이 승점을 3점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도로공사가 셧아웃 승리를 거둬버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위 말하는 토털 배구를 많이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연승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팀 그 전체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었고 카리 선수 그리고 이제 양효진, 김희진의 소위 말하는 이 더블 블로킹 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은 이 양효진, 김희진의 미들 블로커 라인이 힘을 많이 못 쓴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총 20번의 블로킹 상황 중에서 단 2번만 잡아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공사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강소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이제 팀이 전반적으로 모마를 받쳐줄 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뭐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33득점을 폭발을 했거든요. 모마 네. 선수. 공격 성공률도 55%가 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 물론 이제 강소희 선수도 부상에서 사실은 복귀한 이후로 20%, 30%대 좀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걱정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은 11득점에 4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모마 선수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셧아웃 승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결과가 반영된 현재 순위를 짚고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네, 도로공사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네. 승점 43점 단독 선두를 더 굳게 지켰습니다. 2위 현대건설과의 승점 차를 5점 차로 그렇죠. 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흥국생명이 승점 33점으로 3위, 이어서 GS칼텍스가 승점 28점으로 4위, IBK 기업은행이 승점 27점으로 5위,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20점으로 6위, 정관장이 승점 18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정관장이 계속해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페퍼와의 승점 차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물론 있지만 정관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인쿠시 선수죠. 야시아 코트로 그렇죠.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예능에서 먼저 선을 보였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측면 뭐 장단점이 명확했거든요. 공격력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수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 얘기했는데 역시나 첫 경기에 리시브 효율이 6%대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계속 상대팀에서 집중 공략이 나왔었는데 공격 성공률을 더 높이면서 리시브 효율도 세 번째 경기에서는 2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내에 좀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흥행 카드 역할도 좀 똑똑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청률적으로도 이제 이 인쿠시 선수의 데뷔전이 올 시즌 전체 시청률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여자부 시청률 탑 5 중에 정관장의 경기가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성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쿠시 선수 지금 팀 합류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공수 그리고 이제 팀 분위기 전반적으로도 정관장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정말 김연경 선수 고맙습니다.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IBK 기업은행은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가 되면서 다른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 직전에 이 김호철 감독 때 7연패를 당했죠.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지금 여우현 대행 체제 이후에는 이 7연패를 끊고서 7승 3패로 네.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지금 물론 순위표에는 5위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지난 2일 경기에서 한번 또 승리를 거두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최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지금 이 4위를 넘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중위권 싸움에서 특히나 이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추세만 놓고 본다면은 이 도로공사와 현대건설 이 2강 체제까지도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지금 IBK 기업은행이다. 네. 이렇게까지도 지금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즌 전 예측했던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의 그렇죠. 모습을 이제서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라고 그랬는데 프로배구 남녀 구단에서 4개 구단이나 감독 대행 체제로 하고 있어요. 네, IBK 기업은행,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우리카드까지 4팀이나 감독 대행이 있는데
IBK 기업은행 분위기 좋았고 우리카드도 박철호 감독 대행이 첫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도 이 고준영 감독 대행이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하현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남자부 경기가 이 감독 대행이 맡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네,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이제 경기가 네.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정현우 PD가 KB손해보험이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 경기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다르게. 양상으로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KB손해보험이 아직 경기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 공격 삼각편대가 잘 되면은 사실 경기를 또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삼각편대 비에나 나경복 여기에 박상하 선수가 벌써 지금 3명 선수 모두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희 선수가 16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선수들이 조금 이제 공격력에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4세트도 KB손해보험이 지금 앞서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KB손해보험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경기가 종료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남자부 순위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대한항공이 승점 41점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캐피탈이 승점 3점 차 38점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승점 33점으로 3위,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KB손해보험이 승점 31점으로 4위에 올라 있고요. 네. OK저축은행이 승점 28점으로 5위, 그리고 우리카드가 승점 21점으로 6위, 그리고 삼성화재가 승점 12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KB도 만약에 지금 4세트에서 경기 잡아낸다면은 3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 대한항공이 독주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2위 현대캐피탈 어느새 승점 3점 차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난 4일에 열렸던 맞대결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따내기도 했거든요. 일단 다이아항공은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있습니다. 정지석 그리고 임재영 선수가 빠진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가 좀 공백이 있는데 지난 경기 때 러셀 선수를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 사용하는 변칙 전술을 네. 들고 나왔는데 강서브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좀 실패한 작전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남은 경기에서 이제 해남 감독이 리시브 문제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어떤 소식들이 우리의 눈길을 보았나요? 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새해 첫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에 나섰는데 어제 열린 1회전 경기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요. 1시간 15분 혈투 끝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힘겹게 2회전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 선수가 올해 첫 대회에 이제 곧 나섭니다. WTT 챔피언스 도하 대회에 나서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첫 판에서 천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와 또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작년에 이제 3전 전패를 당했는데 이번에 이 연패 사슬을 끊을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또 남자 테니스가 다음 달에 부산에서 데이비스컵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기를 치르는데 과연 이 남자 테니스가 또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가을 즈음이 된다면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